주에 만에 있잖아요, 만에. 만에도 있습니다. 만에 미리 보셨습니까? 미리 이게 조금 결이 다른데요. 만에는 인성주의죠. 인성파 화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만해를 다루는 문제의식이 라스코의 문제의식이랑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보는 그 바타유의 관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조르조 바타유는 가장 큰 관심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어,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 건가를 탐구를 한다. 인간의 기원으로서 이제 라스코를 들여다본다. 이러면서 인간다움의 탄생의 지점에 가는 것으로 라스코라고 하는 이 바타유의 글이 의미가 있다고들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의 가장 첫째 문턱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그 인간다움의 한급 표현되는 그 방식을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 보기에 그걸 예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다움과 예술의 관계를 밀접하게 이렇게 보는 이론이면서도 라스코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인간다움에 출현하는 장소에서의 그 예술이 신성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예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화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할 때는 바타이어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워낙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서영쌤의 과제에도 있지만 나카자 신치 선생님이 이제 여러 번 언급하시기도 하시고 이거를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카자 신치 한편으로는 이 책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가지고 이해는 불가다 이런 말씀도 이제 도처에 남기시기도 해서 조금 보면 어떨까 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어떤 그 통찰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바타이유를 선택한 이유는 바타이유의 인류학적 관심에는 경제 문제, 화폐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그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막연한 데서 출발해가지고 조금 제가 책을 보고 이 전체 커리큘럼을 짜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르주 바타일가 책을 출간한 연도랑 관계없이 이 종교인력적 관점에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라스코라는 이 작품을 먼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만에 이걸 이제 2주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일연이라는 책을 두 번에 하기로 했었죠. 그게 두 번에 합니다. 두 번에 하는데 종교이론이라는 그 책을 이해를 우리가 이제 각자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는 시작을 할 때 세계 종교 사상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종교 의례인 희생제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밀성, 내밀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의 본질은 이 라스코라는 부분을 읽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스코로부터 인류, 예술, 종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개념 오늘 서영쌤의 과제에도 있고 다루게 되고 종교이론이라는 책에서는 주권성 더하기 내밀성 요 개념을 두 개 섞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책이 저주의 묵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경제책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든지 포틀리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현대 기획 마셜 플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인류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경제관 안에 내재한 신성 이런 부분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읽을 책은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개념과 바타유의 문제의식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간다움에 대한 다양한 표현, 우리 바타유가 소설도 많이 쓰셔가지고 소설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소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에 대하여를 일단 잠깐 보고, 이 책에 대하여도 잠깐 보고, 이제 과제를 읽고, 어, 여기 이제 우리 서영쌤이 좋아하실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렇게 갈 텐데요. 작가에 대하여, 이게 저도 볼 때마다 놀라는데,
1897년생이세요. 생각보다 아주 멀리 계시지만 897년이고 62년 이렇게 이제는 그 되고 소설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바타요라는 이 철학가를 이해할 때. 근데 이제 여러 번 본인이 관심이 되게 인간다움에 많다. 이러는데 그걸 표현하는 그러니까 소설, 언어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으로 아버지 이제 매독의 맹인, 뭐 어머니 이런 졸 여러 가지 이제 가족력 얘기도 나오기도 한데 이걸 정신병리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바타요의 철학 안에서 인간 개인의 실존적인 어떤 고통, 아픔, 여러 가지 문턱의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셨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단에도 에로티즘의 소설가였다 이래서 성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네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성과 죽음인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마지막 작품 죄인 할렐루야를 읽을 때 좀 토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니체와 프로이드를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참고하는 것도 좋고 모스의 증여론, 헤겔의 종교 철학, 되게 범위가 다양합니다. 다테유는 방대한 글을 생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도 다양하고 글을 쓰는 스타일이 무엇보다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주 화두가 종교니까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오늘 다루게 되는 개념 요거가 비지의 상태, 주권, 지구성, 지상권, 절대권 요거는 서영쌤의 과제를 읽으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핵으로 바타이어가 보는 인간다움이라고 이제 바타이어가 보는 그 개념이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비지, 주권, 지고, 지상. 이게 지금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다르게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9페이지. 이 책은 바타요가 55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타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7년생이시니까요. 그리고 62년에 타계를 하신다고 했을 때 후반부의 작품이죠. 후반부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다움, 죽음, 지고, 지고성, 지고권, 주권성, 비지 이런 개념은 아주 이제 무르익었을 때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 예술을 다룹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라고 하는 작품을, 저는 그림이나 이런 걸 이제 전혀 모릅니다만, 이 책에 그 그림이 또 소개되어 있곤 하니까요. 다음 주에 각자가 이렇게 그림도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 좀 더 쓰실 것 같고, 이게 그냥 알 수 있는데, 현대회화의 예술에서도 바타유 선생님이 이렇게 종교성, 신성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읽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책에 우리가 각자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토론을 많이 하고 예술과 종교의 관계는 뭘까라는 걸 다음 주에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사연쌤? 좋다. 좋고, 그러면 아주 좋다. 과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과제에 이게 오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유리쌤의 글을 시작으로, 유리쌤, 서영쌤, 그 다음에 정임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옥현쌤의 정리를 읽으면 좋고, 마지막에 이제 이성근쌤의 글을 읽으면은 오늘 토론회 전체는 깨게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이제 또 토론이 될 부분이면 가다 멈추더라도 먼저 읽어볼까요? 유리쌤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에, 슈퍼맨. 책 어떻게 보셨어요?
어렵긴 어려운데 좀 다르게 어려운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글이 너무 엘리아데랑 너무 달랐는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학술적인 글이라기보다는 되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육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그런 약간 감각적인 거를 자꾸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음, 되게 특이하고 신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타이한테는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논할 때 감각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 노는 게 아니고 감각의 반대는 뭘까요? 네. 네. 그 이지적인 것, 지적인 것, 이성, 논리, 감각 이 두 개가 있는데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지적인 것, 지성적인 거를 통과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이게 되게 깊은 이해를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알고 보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테우가 뭔가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타유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그 최대한 뭐 머리로라도 감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자로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주십시오, 유리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문단. 유리쌤의 정의의 첫 번째 문단. 조르주 바타유가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선사 인류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선사 인류가 동물적인 데서 인간다움으로 진화한 게 아니다. 아니다. 이제 유리쌤 생각이 깨진 부분. 그래서, 아닌데, 인류는 인류는 자기의 인간다움을 왜 동물로 표현하는가? 저, 요거를 가지고 요 글을 손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기 어떤 죽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인간다움에 대한 해석을 동물로 하는가? 요걸로 지금 이렇게 풀면은 선생님의 세 번째 문장, 인간은, 이게, 이게 간단한 그림인데요. 노동이 있었다, 노동이. 노동. 노동하는 존재가 네안데르탈인이다. 후기, 구석기, 라스포 이전의 모든 인류들은 노동을 했다. 그 다음에 라스포와 함께 예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동하는 거는 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공술록, 개, 이렇게. 왜냐면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와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다. 태도. 노동에 대해서 이건 노동하는 건데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는 인류는 그러니까 동물에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진화적인 게 아니고 노동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지나친 모델을 일단 내려놔야 되고. 근데 이해해야 될 거는 왜 노동에 대해서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동물도 다 먹고 살려고 뭘 한다. 일한다. 노동하는 거다. 우리가 도구를 쓰는 거랑 걔들이 뭐 땅을 파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데로부터 벗어났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지나는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해를 바로 인류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시키는 과제가 있고
근데 여기를 왜 동물로 하느냐? 요 역설입니다. 요 역설. 그래서 여기가 유리쌤이 오늘 도달하셔야 되는 데고, 인류에게 동물은 뭔가, 이게 너무 그 글감이 좋네요.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류에게 동물이란 뭘까? 이제 뒤에 가서 막 그 동물과의 관계가 막 폭발하듯이 글이 막 나온 것 같았는데, 어 그 동물도 인간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 어느 순간 인간이 이제 사냥을 하면서 약간 그 '전체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내가 그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도구를 사용한 그런 사냥 행위 같은 노동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전까지는 거의 우정의 관계라고 차라리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물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가, 자꾸 근심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 동물성 속으로 자기가 잠겨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예술 표현이 나온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맥락은 잘 이해를 사실은 못했는데, 예. 우리 너무 잘 왔고요. 이 첫 번째 문단에 유리쌤이 아주 잘 그 정리를 하셨죠. 잘했어요. 바타의 설명 속에서 인간은 신하고 신을 이해하는 걸 동물을 도구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신개념도 다시 잡아야 되고 동물 개념도 다시 잡아야 된다. 절대로 술록을 그 이제 자연에 있는 술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이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고, 그게 바타의 예술로는 동물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주신 글의 마지막, 라스코이는 무에서 예술의 체계를 창조했다. 이 세계에서 정신들의 소통이 시작된다. 소통? 빨간 동그라미인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개념의 가장 하다.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죠. 예술은 방식과 목표 모두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으로 무엇을 소통할 수 있는가? 동물을 그림으로써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요거가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오늘 부분까지 유지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서영 선생님의 글로 갑니다. 네, 여기 지금 서영쌤이 써주신 글에 서영쌤이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오늘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더 드시는 생각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지막 문단에 주권성이라는 요 개념이 이제 계속 책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외울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예를 통해서 계속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주권은 그러니까 국민주권 시대 우리 말 하잖아요. 원래 지금 저한테 익숙한 주권의 용법은 주체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뭘 가지는 것, 주체가 뭘 하는 것, 주체의 욕망과 능력에 따르는 어떤 통제력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국민주권, 국가주권 이렇게 썼는데 바타유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가 이게 이제 제가 저한테는 이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주신 것 중에 주권성이라는 개념이 왜 그런 거랑 다르냐면은 주권성 개념의 핵심, 그러니까 거의 거의 동의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소통이다. 주권성 소통? 개념이 소통 개념하고 늘 같이 간다. 그러니까 주권성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것도 있고요. 이 제가 지금 공유한 거의 둘째 줄, 놀이야말로 자신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인용과 함께. 놀이야말로 놀이 자체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그 유의해서 가면은 그 좋은 예더라고요. 주권성 개념에.
존재함에는 존재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움직임, 그림, 죽음, 생,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요 용법 속에서 주권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이것 자체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음, 바타위의 소통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의식이 아주 좋은데 이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서 다뤘던 엑스터시, 자기 비움, 자기 초월, 그래서 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 어떤 지적인 것,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음. 이런 것으로서의 주권성,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해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동물로서밖에 표현이 안 되느냐? 빨리 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아닌 식으로 주권성을 이해했다, 라스코에서는. 인간의 형상,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둘러싼 개념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킬 만한 여러 요건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인간의 주권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이해를 하면은 좋고요. 박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물질인가?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이 물질인가? 그래서 노동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계속 붙들려 있는 그 막스의 한계,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은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사영쌤? 읽어보면 또 느낌이 또 있죠, 네.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저는. 네, 아주 이, 좋네요. 예. 그래서 내가 인류학에 좀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제 아셨네. 아니, 작년에 채훈쌤 인류학 그거는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쌤. 식인의 뭐 형이상학 이런 거는 이상. 예, 철학이 바탕이 되고 어떤 사상적인 이론이 있어야지 읽어낼 수 있는 책들을 접하니까 너무 좌절감이 생겼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런 책은 제가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의 자아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게 동굴 안에 들어가서 경이로움을 맛봐진 나카지마 시니치 책 같은데 그 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책을 예술 인류학을 찾은 건데 그 책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바타유 책도 제가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인간다움이 형성되어서 분리되어서 다시 또 연결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첫 번째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거 질문을 두 가지를 해놨는데, 엑스터시와 뭐 불교에서 무아 이것도 뭐 비슷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바타유의 용어로 쓰자면 비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고, 질문만 던졌지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이나 사유가 없습니다.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음, 아까 윤리쌤 그거 얘기할 때 인간다움이 형성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이 되잖아요. 동물과 다른 인간다움이 네. 되는데 인간다움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인간이라는 어떤 이 틀을 만들잖아요. 그 자연에서 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저 성경 자세히는 안 읽어서 그 이름 모르겠는데 카인인지 아벨인지 뭐 그, 그 목축
그 농업 생산물을 안 받고 목축 그 생산물은 받았다. 그 부분 있잖아요. 성경 하신 분들. 그래서 농업 생산물을 안 받은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로는 축적을 하지 마라, 소유를 하지 마라.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추계시대 할 때 예전에 수업 시간에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연의 원리나 어떤 기본 상태를 농업은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인간이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거부한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네, 쪽에서 오늘의 이 노동이라는 게 자연에서 인위적인 조작하는 어떤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점차 점차 계속 분리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지금 AI 극도로 계속 또 분리되어 완전히 떨어져 가고 있는 뭐 이런 생각을 어 정말 두서없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다. 주소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주신 글이 이번 학기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시간으로 할까요? 뭐, 우리에게, 이번 과제, 네,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 다 쓰고, 이제 주신 글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육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인류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됐을 때 인류다워진다. 라고 이제 바테오가 본다.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출발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AI든 요 기술 부분, 이런 부분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된 이런 부분으로는 인류가 자기 구원을 못한다라고 하는 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먹고 사는 게 이제 막 급급한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지닌 정말 원초적인 욕구가 뭘까? 이제 예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성과의 소통을 가져야만 이 욕구가 충족이 된다. 여기 이제 오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저희 코멘트는 물질적인 거에 대한 강조로 만족 못 시킨다. 왜냐면 그래서 추가를 만약에 하신다면 라스코 자체를 조금 더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스코를 보면 이게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다. 좀 더 들어가면 동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쌤은 글하고 저는 박사님 선생님 글에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의 동물 그림이 아니다. 를 서양쌤이 좀 더 쓰시면은 이게 이제 원초적 욕구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다. 여기를 이 책을 읽고 쓸 수 있다. 지금 느낌이 제가 말씀 잘 드렸습니까, 서양쌤?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임쌤의 글로 갑니다. 정임쌤이 이제 주신 문제를 책이 여러 군데가 떠오르시죠? 자,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74쪽 인용, 그러니까 인용문 두 번째. 금기는 위반에 의해 초월된다. 그러니까 인간다움,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일은 노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이전 당의 네안데르탈인이 한다. 사피엔스로 들어가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건다. 노동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방식인데, 노동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아닌 것 사이에 이제 경계를 긋게 된다. 사피엔스는 동시에 그 경계와 함께 노동의 중요성, 그다음에 노동 아닌 것의 중요성, 요것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둘을 초월시킨다. 이 초월된다는데 이 초월을 우리 다음 주에 글 만해에서는 소통이라는 그 용법하고도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예술은
금기라는 위반을 초월하는 행위, 요까지로 이제 정의되는 인용문, 요 부분을 풀면은 예술이 갖는 인간다움을 볼 수 있고요. 감각적인 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더 하고. 점심 어떤 책은 어떠셨고요? 책은 뭔지 모르는데 너무 좋아. 무슨 책? 뭔지 뭘까? 모르는 어떤 점이? 이런 금기에 대한 위반의 욕망이 아주 강한가 봐요, 제가. 바람산나 다녀오시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 라스코 동물벽화 뭐죠? 그 실감 영상. 예, 예, 네네. 그 영상 봤을 때, 그것만 봤을 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봤을 때 네. 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네, 아까 서영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이 금기를 깨는 것, 위반하는 것이, 엑스포시나 엔타스시나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 동물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진성을, 네네네. 네. 그것이 무엇일까? 아, 네, 네. 맞아요. 어떤 책이 참 재밌다 있잖아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주 오십니까, 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공명이 잘 일어나는 문체를 이 작가가 쓴 거고, 뭐, 번역도 좋고, 원문은 더 좋겠죠. 이런 데에서 내가 이걸 참 즐거워한다는 거를 이렇게 천천히 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일 수도 있고, 라스코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 너무 좋네요. 인류학에 대해서 내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나?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 발견이라는 게. 책이랑 만나는 그 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서울입니다. 요게 서울입니다, 여기. 그게, 어, 어떤 상태로 이제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어, 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일단 따라 가보고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도 될까요? 서영 쌤 그래도 될까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옥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권적인 것이란 요 42페이지하고 이 표도 이야기가 조금 그 구석구석 다 어려운데요. 표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네, 일단, 그러면 책으로 가볼까요?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이제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하시다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그냥 호모파베르의 네, 대표 주자로 말씀하신 것 네, 같았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인간 짐승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는 과정 중이었다고 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짐승과 인간이 명확히 구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에서 뭐 현재 인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분리를 하시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호모 파베르한테는 도구가 중요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예술이 탄생했다. 그 다음에 뭐 생존활동은 그냥 기본적인 건데 생존의 목적을 둔 세계에 대한 항의를 예술이나 놀이가 품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년 전에 호모 파베르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후기 구석기 시대, 그래서 한 5만 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스코가 만들어질 때 이제 네 번째 빙하기가 끝나면서 날씨가 온화해졌고, 그래서 이제 술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호모 파렌드나 호모 사피엔스를 비교해 보면은 뭐 물질 문명의 어떤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예술과 놀이 활동으로서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라스코를 보면서 정복된 세계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기 구석기 시대에도 무덤이 있었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인간 유해에 대한 어떤 금기가 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분류했다. 신성하고 금지된 것, 세속적이고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것. 그리고 노동의 세계는 성과 죽음의 세계와 대립한다. 그래서 성과 죽음의 세계는 좀 노동의 세계를
빠져 있는 그런 세계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계속 인식 능력이 발전해서 뭐 호모사피엔스에서 뭐 유동적인 지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 바타유는 이런 그 인식보다는 그 예술의 활동에 굉장히 중점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그리고 뭐 놀이하는 인간, 웃고 유혹하는 인간이 사피엔스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잘 주신 것처럼 이성근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인류학적 탐구 상황인 그 놀이, 의뢰, 제의, 맞죠? 그래서 이성근 선생님 그 과제는 후반에 있는 게 지금 좋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바타유한테는 놀이, 예술, 그다음에 성과 죽음, 한 세트다. 한 세트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책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달리고 쉬어요. 자, 라스코그는 예술의 탄생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이 책을 페이지를 넘어가는 겁니다. 전체 틀은 예술이 뭐간디이고 아까 그 유리쌤의 처음 글 이것은 왜 동물로밖에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 동물은 호모 파베르의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요게 이제 요거를 가장 많이 풀면 놀이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전체 문제의식 이렇고, 13페이지. 13페이지에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동굴이다.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인류한테 어떤 공간인가라는 거는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입문서에서 읽기도 했고,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었고 책도 있는데, 그, 오브 본즈. 그 책이 동굴이 어떤 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좋았다. 그리고, 자,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라스포는 유일무이하다. 그 이전에 절대 없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13페이지 밑에서 다째 줄. 이건 예술의 탄생이다. 그거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그려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책을 바꿀 때마다 저는 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박상 선생님이 제가 모른다는 얘기하면 싫다고 하셨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요. 제가 그 제가 모릅니다. 언제 근데 그랬나요? 왜 그렇게 들었지? 그런데 아니 이게 다른 단어를 쓴다라고 유의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음, 같더라 그래도. 그런데 이 기적이 뭐냐면은 이 기적이 제가 읽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전이 없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음, 전범이 없어, 열사가 없어, 그러니까 전통이 없어, 역사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무에서 유 이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데 흥미로운 거는 갑자기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을 거고, 14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이 책이 50년대 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 유럽에서는 예술의 출현은 그리스로 봤나 봐요. 이거 지금 그리스 아니다. 그리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더욱 기적이다.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잘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리스 로마전을 보니까 그리스 조각의 1번은 인간상입니다. 인간상. 모든 걸 인간화시켜. 음, 그렇죠. 선생님이 됐죠. 지금 라스코는 그리스보다 뭐더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질이 다른 기원이야. 왜냐면 그리스 음, 예술은 이집트 시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위에 머리가 다 뭐 새니 뭐니 뭐 고양이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몸이 하반신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리스의 호메로스의 신들은 다 인신상이었어요. 아니다, 지금. 라스코는 그 모든 신성함을 동물로 표현했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이건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종교가 뭘까를 정의해보는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이제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예술은 없다. 라스코의 기적, 예술의 탄생, 17페이지. 몽티냐크의 작은 도시에서 2km 떨어진 베제르 계곡 유역에 위치한 개 모아서 갈까요? 달에 10,000원씩 모으면 언제 안 가나? 라스코 동굴의 자, 핵심은 자, 라스코 동굴은 가장 아름다운 동굴일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동굴들 중 벽화들이 가장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풍부함을 결정짓는 게 라스코 동굴의 그 우물신입니다. 우물신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는 인간과 예술에 대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근데 이 바타연 들어가 보셨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우리가 너무 온갖 그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다 신발에 묻혀가지고 우리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출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술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타유에게는 그 체험입니다. 감각 체험. 자, 박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정리되지 않고 지금 막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엑스터시, 무아는 질을 경유한다. 그 바타한테는 감각의 길이다. 이 루트가 다르다. 여기서 서영생께서 그 서영생답게 메모해 주시면 우리한테 좋겠다 생각을 했고, 첫 번째 문단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몽티냐크도 도시인데 2km면 정말 정말 옆집이잖아요. 2km는 30분이면 우리가 걷는데 1km 제가 15분에 걷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2km가 이게 뭐냐면은 성과 속이 붙어 있답니다. 붙어 있다. 성과 속이 붙어 있다. 후기 구석기 예술이 발견되는 모든 동굴은 산속 어디 일부러 찾아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마을 가까이 지금도 있는 그 마을에서 이걸 가지고 박산 선생님께서 아까 참고로 인용하셨던 나카자와 시니치의 예술 인류학의 한 챕터에 도시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든 중세 도시의 성당은 시장 한가운데입니까? 요 부분. 그래서 나카자 시니치의 예술 인류학을 읽거나 우리가 성과 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 산에 가서 동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동굴이라고 해서 도시 바깥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일상에서 문득 뚫린 어떤 그 초월의 지점인 거죠. 요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4학기 에세이로 제가 그 나의 신성한 도시 탐구기 이런 거 써보면 좋겠다고 요게 여기서 가지고 온 건데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어디 간다 이거 말고 가장 일상적인 데서 문득 느끼는 초월. 이것이 뭘까? 이런 거 이제 그게 재미있고 탐구하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굴. 그래서 동굴은 일상적인 데다 하고 박상희 선생님의 그것처럼 이게 감각을 경유한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우리와 동류 예술작품 라스코인부터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의 가까운 조상들이 남겨준 예술적, 문화적 자산들에 우리가 더 보탠 것이 거의 없다. 요게 우리가 만해를 그러니까 그 보면은 만해를 읽으면 그 역자 해설인가요? 뒤에도 조금 뭐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타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쓰고 여러 뭐 델라크로아, 벨라스케스 뭐 많이 나오는데 예술론을 남긴 사람은 만해 하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라스코랑 너무 닮아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그런 멘트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읽으면 다음 주 재밌을 것 같아요. 바타유는 진화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다. 문득 달라져. 그리고 그것은 매우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기적이다 이렇게 그냥 놀랍다 놀라워. 저는 요 부분이 좋더라고요. 사피엔스는 그냥 놀라운 존재야. 얘 이런 거. 얘가 네안데르탈린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저는 좋았고요.
우리가 조상들보다 위대한 건 한 방울도 없다. 그리고 라스코는 그 1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가장 중요한 게 감각을 이렇게 촉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동굴 벽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왜 이제 촉구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촉불. 거기에 그 공주 석에 가면은 제형품이 있는데 야구르트 한 병 정도의 기름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걘 또 때린 건데, 이걸 도대체 몇 시간을 타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불이 어른어른 거리고, 동물이 여러 겹쳐 표현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내가 인간인 걸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감각적 기호다. 이런 게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라스코와 예술작품의 의미, 라스코의 인간다움의 근원이 있는가, 기원이 있는가 밑에서 넷째 줄. 오직 예술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술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선생 좀 더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 아니고 예술 충족할 수 있다. 인간의, 선생님 아까 쓰신 거예요. 원초적 욕구는, 그거를 이제 문장을 한 두세 문장 만들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선생님 일상에서는 그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기 여기 예술이 소통을 보장하는 내적인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밑줄 쳐놓고 종교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 이론이 저는 어쩌면 좋아. 너무 이게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토론이 이제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요. 희생제를 통해서만 보장하는 내적인 삶 이렇게 됩니다. 종교이라는 책에서는 그 내적인 걸 내밀하다 뭐 이런 말로도 그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삶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삶 있잖아요. 노동하는 삶. 아까 이렇게 호모 네안데르탈인의 노동하는 삶은 내적인 삶으로의 소통을 못 한다.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인 할 필요조차 못 느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동물성으로만 이해되는 내적인 삶. 그래서 이제 20페이지. 예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술 개념을 바타이가 특 쓰냐 그런 건 아닙니다. 2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술은 무엇 가치와 관련된 활동이다. 예술은 넷째 줄, 다섯째 줄, 실리적인 활동에 대립한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돈이 안 된다. 예술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예술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 활동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위해서가 붙는 모든 활동에 다 대립한다. 그 문단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우리는 먼저 본질적 대립에 주목해야 된다. 뭐냐면 실질적인 것과 아닌 것의 대립을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다움은,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실질적인 거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술을 안 하는데 네가 사람이냐? 이제 우리 사기의 우리는 아니 너는 그림도 안 그리는데 네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냐? 뭐 지금은 보는 게 사람 같지도 않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실리적 활동에 대립한다라는 게 바타의 예술 개념의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기본, 아주 중요. 2차가 대립한 다음에 대립을 만드는 게 금기, 대립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초월. 이 두 가지에 대립하고 초월한다. 두 개의 활동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라스코에 들어서는 순간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도 종교도 강적으로 자기의
생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떠나야 된다. 그래서 동굴이 준다. 이 느낌은 환히 타오르는 존재감이고, 이 느낌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이 만든 작품의 아름다움이 말을 거는 대상은 우정, 감미로움, 아름다움 이렇게 돼가지고 에 대한 동의어가 몇 개 나네요. 우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랄까? 무엇과의 우정이냐 이런 거는 이제 문장이 다 없습니다만 21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제 우리가 라스코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 둘네 여섯 여덟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느낄 수 있다. 자, 서영쌤 다시 아는 건 없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는 건 없다. 알 수도 없는데 우리 느낀다. 감각한다. 초월과 이 소통과 내밀함으로 내가 즉 이전한다는 거를 느낀다. 이래서 다시 한번 예술은 감각의 문제다. 요래서 그 마네론을 보면은 마네의 올림피아를 가지고 이걸 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놀랍다. 그런 다음에 22페이지의 밑에 셋째 줄 라스코의 벽화들은 기적이다. 강렬하다. 내밀하다. 그래서 요 말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내밀하다 그러면 은밀한 사생활 이런 걸 저는 주로 용법을 갖고 있는데 이 내밀하다는 거는 나라는 거를 내가 못 느끼는 내밀함? 그런적 내밀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벽화들은 서양쌤 불가해하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그린 거 그들이 뭐 참고문헌 남겨놓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고 해석이 불가하다는 것이 포인트. 그러니까 감각은 요거 이제 두 개 반대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둘, 3 넘어가면 위에서 넷째 줄 이것은 우리를 감정을 다시 또 동요시킨다. 그 다음에 이건 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실리, 라스코 동굴에 그림이 막 황소 그림 맞고 이러니까 아니 저거 제사다 제사 내년에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다. 그런데 바타요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실리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냥꾼의 탐욕이 아니다. 그리스의 기적과 라스코의 기적 이게 비슷하지도 않다 이거는 그리스인 게 아니고 아예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 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내가 강조하는 바는 나스코에게 느끼게 되는 놀라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그냥 깜짝 놀라나 봐요. 이게 그 기름이 동물 기름이라는데 동물 기름. 그러니까 식용유가 나오려면 진짜 나중에 나오나 봐. 콩을 짠다는 건 엄청난 일인가 봐요. 참기름 어머나. 그런데 이 동물 기름으로 이걸 이제 들고 들어가면 깜짝 놀랐네. 진짜. 그리고 동굴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에 영원히 부응해 주리라. 자, 이 기적이 아까 용법이 어땠냐면은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그 예정 없이. 그런데 서영쌤 요거 인간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참 이거 읽으면 서영쌤의 과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영원히 부응해 준단 말이 영원히 인간은 기적을 기대하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늘 놀랍고 싶고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넘어가고 싶고 다른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욕구? 이게 인간의 어떤 물질도 요걸 충족을 못 시킨다. 물질은 실리이고 기적은 선생님 여기 기적은 예술에서나 열정에서나 심오한 삶의 열망. 이게 이제 나는 예술은 왜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그냥 깜짝 놀랐다, 야. 아니, 아까 카프카 소설에 어떤 문학작품을 보면 깜짝 놀랐던데, 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놀랍다. 야, 생각 못,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를 내밀함으로 가는 입구로 탁 이제 열린다. 동굴이 그게 장엄하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좋았고, 이게 기존문인데요. 이거 좋으니까, 제가 좋으니까 읽을게요. 우리는 종종 압도당하고 싶어 한다. 그냥 봐봐. 우리는 그냥, 아니, 이런 문장이 저는 참 좋은데, 나는 배 불리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나는 놀라고 싶다. 나는 충격받고 싶다. 사람이 저럴 수가,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좀 더 심오하다. 그런데, 이게 유치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또 욕구한다. 그럼 좋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언제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기대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우린 이런 걸 사랑해. 선생님이 글에, 선생님 아까 그 과제 쓰신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만족하냐. 영원히 우리를 만족을 끄는 거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건데, 되게 놀라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어, 지성하고 반대편의 바다를 계속 위치시키네요. 불가해함.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싶다고 아까 쓰셨고, 그거 일단 약간 보류하고, 여기서 왜 요렇게 감정을 왜 중요시하는가를 좀 더 우리 더 따라가 볼까요? 요거로. 그렇게 하고, 라스코. 여기 또 있습니다. 서영씨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다시 했죠. 우리의 본질이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향수, 라스코는 기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26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벽화들의 마력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의 출현. 그러니까 이게 놀랍고 압도당하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이거를 이게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 내밀하다는 말로 엮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걸 원해.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라스코를 기적이라고 한다. 그 누구도 기대 않았던 걸 했다. 인류 척추는 아니, 이런 번역도 너무 좋죠. 라스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풍요로움의 폭을 재단했다. 이거는 우리가 당장 못 쓰더라도 킵해놔야, 냉장고 붙여놔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어, 풍요로움의 폭을 재단했다. 풍요로움의 폭. 다시 말해,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다다를 수 있게 한 그 능력의 폭, 경이로움. 그, 여기서, 자, 경이로움. 그리고 이게 종교의 본령입니다. 종교의 본령.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아직 동물까지 관련이 많이 남았지만. 인정 욕망이랑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거랑 사랑받고 싶다는 게 좀 다르다는 게 여기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사랑만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발견 같은 사랑받음과 인정받는 거 다르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놀란다는 게, 그 스피노자는 놀라면 안 돼. 이게 이제 에티카에 그 놀람주의 이런 게 이제 에티카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피노자의 신학, 그 에티카에는 그 17세기 첫 신학에는 이해의 지평을 계속 넓혀가는 과제가 중요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 깜짝 놀란다 이런 거는 자기가 읽는 게 충분히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 데를 유스파 이러면서 그 깨달음의 그 계단과 사다리를 삼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바타유는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감수성을 중요한 종교적 그걸로 보는데 이거 진짜 응용하면은 아찔하죠. 우리가 정말로 놀라고 작정하면 누가 갑자기 죽는다. 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불이 갑자기 난다. 갑자기 물이 찬다. 이게 지금 압도되면 그거가 반갑고 좋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양쌤? 선생님, 그러면 25쪽, 26쪽 내용을 가지고 바타유가 말하는 신성함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바틀류가 요 앞에 종교 얘기를 좀 하면서 이거 이제 그건 제가 요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된 건 없는데 경이롭다. 요거를 이제 이게 바타유의
종교성을 채우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풀어본 건데요. 종교적이고 신성하다는 것은, 어, 불가해. 불가해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적. 이 용어 자체가 종교적으로 쓰이는 용어지 않습니까? 기적. 이거. 음, 그러니까, 인간적 삶에 나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만나는 그 경험이 바다에는 종교적 경험이라고 본다. 음, 그런데 그 경험을 길 가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그 경험을 제작을 한 거예요. 음,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게 왔을 거야.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놀라고 그냥 지나갔어. 음,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경의를 가지고 이론화를 만든 거죠. 라스코에서. 이것이 인간답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다움은 종교성이 있어야 된다. 바타르가 보기에. 음, 종교성이라는 것은 곧 예술성이다. 음. 예술성은 곧 내밀한 소통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문장이 되어 있는데, 내밀한 소통이 뭐냐면, 경이로움을 통해 확인되는 경이로움을 통해서 그 압도되고 놀랄 소통이 이렇게 돼. 선생님 잘 경이롭다는 안 거는 들려가지고 소통하는 거야. 경이로움을 통해 확인되는 그 다음에 안 들렸거든요, 우리. 요새 제가 좀 자주 끊기죠. 그 음, 경이롭다는 것이 소통한다는 것이다. 음. 근데 무슨 소통하냐? 내면과 소통한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요. 좀 더 갈까요, 선생님? 내밀한 것과 소통한다? 자꾸 네네, 그렇게, 끊겨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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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한 것과 소통한다. 그까지를, 지금 26조까지. 그럼 내밀한 게 뭐냐? 좀 더 가면은, 요까지 하고 일단 쉴게요. 라스코, 여기가 이제 오편 쌤이, 자, 네안데르탈에서 라스코인까지 파리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공업도시 변방.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했고요. 그 각주, 27쪽의 각주, 뭐 연도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후기 구속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4만 년 전에 시작한다. 4만 년 전부터 나오는 예술 작품을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고. 그런데 이 후기 구속기 시대에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술록이 많아졌다고 해서 수목을 잡으려고 달리는 사람들의 동굴 예술이 아니다. 여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심오함은 아시아의 어떤 예술과 못지않다. 36페이지 라스코인의 풍요로움. 이거는 이제 그리스 예술하고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자, 3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요거 재밌으셨죠? 미천함이 인간으로 이게 그 유리쌤의 그 과제에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거절. 자, 거절인데,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재밌더라고요. 미천함이 인간으로 변모 중인 짐승의 속성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거, 비천한 거,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허덕허덕거리고 뭐, 좋으면 막 꼴리는 대로 막 이런 수준 낮고 질 낮은 그런 것은 태도인데, 요거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에 미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문장. 요거 좋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편하다는 것이 뭔가를 좀 비교하는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비교의 잣대가 동물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자신에게 미천이 무엇이며 고기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있고. 이성 선생님 어떠십니까? 오늘날 미천함에 불리는 것은 동물은 미천할 수가 없다. 어, 네, 저도 이게 참
새로운 충격을 줬는데요. 어, 필리핀 와보니까 하도 저기 식당 가면 개와 고양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 비비거든요. 몸을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막. 네. 거의 네네네네. 개를 풀어놓게 됐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항상 제가 이번에 마닐라 여행을 하면서도 수많은 동물들을 보고, 예, 염소와 소를 이렇게 막 풀어놓고, 닭을 풀어놓고 보면은, 쟤네는 왜 먹기만 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 먹는 걸 하면서도 뭔가, 예, 초라는 어떤 뭐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좋네. 네, 좋네. 어, 그렇죠. 이 인간적 개념이다. 아까 옥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잘 가져가 보고요. 사람이 아니기에 미천할 수가 없다.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같은 인간인 우리들 눈에만 미천해 보이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지금 인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사방팔방 투사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고, 우리들 중에 자신의 존엄성을 모르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미천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자의적이다. 자, 확대해 보면, 아, 무슨 무슨 새끼 이렇게 하는데, 그 존재가 자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자, 짐승 뼈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빨이 다 보이도록 입을 쩍 벌리고 고깃 덩어리를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고 있는 최초 인간들에 대한 음울한 이미지들은 옥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사유의 범주에만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때 범주를 가지고 파악하잖아요. 자, 선생님, 범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감각은 뭐가 없다? 범주가 없는 거, 범주가. 범주를 안 쓰는 직접적인 느낌. 요걸로 그 바타이어가 그 지적인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주다. 지금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 안 든다. 아니, 내가 지금 많은 것이 든다. 그래서 범주를 투사하면은 그 예술이 아니다. 초월이 아니다. 종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 자, 이게 40페이지 가면 그 부연 설명인데, 두 번째 문단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자, 이 위대한 성공을 보면, 그걸 딱 보면, 그 라스코 동굴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비참했을 수 있는가. 진짜 그 깜짝 놀라셨죠? 그 그림의 사실성이라든지, 막 그런 게, 저는 못 그리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나는 못 그리면서 네안데르탈인 나는 사피엔스인데 오선빈이잖아요. 자기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아니 하잖아. 그런데 궁핍한 삶 따위를 상상했었다는 게 창피하다. 여기서 웃는 걸 알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왜 웃고 있어 이런 건데 이 웃는다라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렇게 정확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웃는다라는 요 단어가 있는 문단 있잖아요. 문단. 이 문단 안에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 내가 관념으로 대상을 투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문단 속에 이 웃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감각적인 일, 즉적인 일, 우리가 범주로 웃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것과 웃는다는 거를 바타의 요 문단 안에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에게 이건 참 맞는 것 같아요. 슬프다라는 어떤 그림을 보면 아, 지금 슬프다라는 거는 진짜 관념을 직접적으로 내가 투사해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웃을 수 있잖아요. 황급해서 웃거나 아니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거나 이런 그 웃음하고 경의 요런 그리고 진정으로 웃는 법 이게 감각과 관련돼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정희 씨 어떠십니까?
그 두려움이 경의가 두려움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웃는 것도 선생님이 지금 감각적인 예술과 같이 해놔서 조금. 너무 좋네요. 그거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네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그건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 또 돼가지고 무섭고 공포스럽다라고 했는데 바타유는 요 웃는다는 거를 여기서 넣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웃는 거, 진짜 웃는 게 뭔가 이런 거를 듣고 있다. 41페이지에 선생님, 여기 아까 넘어가, 예, 넘어가기 전에 방금 읽었던 문단에서는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게 표시해놓은 게 그 네네. 위에 웃는 법 그 한 대여섯 줄 위에 원초적 힘만이 상상 가능한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사는 우리 주변의 몇몇 상스러운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때 원초적 힘이 뭐죠? 그냥 문맥적으로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음표는. 그걸 이제 더 문맥적으로 읽어보면은 이들은 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있을 거라거나 나쁜 처지였을 거라거나 궁핍한 삶 따위라거나 이렇게 이제 바로 앞문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읽어본 네네. 거는 그냥 먹을 것이 없다, 춥다, 따뜻하다, 그 원초적인 상황, 그리고 원초적인 힘, 그래서 세다, 뜨겁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존과 관련되는 아, 상상 걸, 가능한 유일한 진리다. 네, 보이는 게. 네, 쓰고 무섭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문장 전체가 우리 주변의 몇몇 상스러운 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태도로 서픽스를 대해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초적 힘이라는 요 단어는 상스럽다랑 지금 같은 맥락에서 쓰이니까 이게 우리가 음, 뭐 좋은 의미 아니다.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음, 예. 네, 아주 좋다. 41페이지에 국현쌤 말씀 둘, 넷, 여섯, 여덟, 열 궁핍함 아니다. 그 사람들 자기가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궁핍이나 비참이란 관념, 아까 국현쌤 말씀 비교하는 행위의 산물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범주를 써서 사고한다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걸 얘 같아요, 얘. 그러니까 춥다라는 범주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따뜻하다 생각하고 따뜻하다라는 범주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하다 이렇게 범주적으로 사고를 한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번역이 궁핍이 뒤따를 때나 궁핍이 뭔지 알게 되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상이 있어야 궁핍도 알고 이렇게 이제 범주다. 그런데 마지막 줄, 삶은 거의 언제나 아무리 허약하다고 해도 요것도 또 이제 이게 참 해석할 만한데요. 삶을 가능해 할 조건들을 곁에 두고 있다. 이래서 범주를 초월하는 뭔가가 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42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동물적 삶의 움직임을 그려낸 풍요롭고 한량 없는 라스코의 이 벽하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풍요로운 움직임을 그림으로 품었던 라스코인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니다. 그것은 이게 정쌤 아까 말씀 좋네요. 이거는 환희다, 환희. 그러니까 환희심이다, 환희심, 기쁨이다. 이게 이걸 그거로 하면 되겠네요. 진짜 웃음, 환희심. 이게 이제 웃는 법을 안다라는 거는 삶의 환희로 채운 것이다. 그 다음에 유리쌤 밑에 넷째 줄 동물성의 이미지가 인간답다. 이 인간은 라스코인이니까요. 동물성의 구현은 삶의 동물성. 이래서 이제 동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힘을 내요. 조금만 더. 천성의 역할. 여기 이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44페이지에 가면은, 여기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원시 시대가 이게 유년기 아니다. 유년기면은 내가 어른이 된다가 그거 아니다. 여기서 인간의 신성함의 폭,
예술의 폭, 이걸 다 쟀다. 가능한 전부가 다 표현됐다. 이거 레비스트루스도 이렇게 말하죠. 최초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표현했고, 그 이후는 그냥 제자리 반복. 그 다음에 45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8. 라스코 예술은 야만의 예술이 아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거는 지금 폴리네시아인들 거랑 섞으면 안 돼. 지금 남아있는 무문자 사회 사람들의 예술이랑도 섞지 말고 46페이지 밑에서 여섯 줄 라스코인들은 위대함, 자, 생공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에서 자 다시 감각과 관련한 거는 생동감이다. 그러니까 약간 생명력 같은 것이다. 약진하는 거. 근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산다도 있고 죽는다도 다 표현합니다. 쉴까요? 어머나, 이런 게 놀랍네. 40분이 지금? 그러면 50분에 만나요.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